스티븐 머피는 겉으로 보기엔 남들이 부러워할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유능한 흉부외과 의사인 스티븐은 안과 의사인 아름다운 아나와 결혼해서 슬아의 딸 킴과 아들 밥을 두고 있습니다. 스티븐은 몇 해 전 아버지를 잃은 소년 마틴을 지속적으로 돌보며 값비싼 선물을 사주거나 집으로 초대하는 등 친절을 베풀기도 하죠. 하지만 영화는 스티븐의 부유하고 완벽해 보이는 삶에 생긴 균열을 드러냅니다. 마틴의 아버지는 사실 술에 취한 스티븐이 집도하던 수술 중 사망한 것이었죠. 아버지를 잃은 마틴은 스티븐의 삶을 잠식해가면서 이 영화의 현대적인 배경과 모순되는 원시적이고 신화적인 방식으로 복수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마틴은 스티븐에게 자신이 아버지를 잃었으니 스티븐이 가족 중 한 명을 직접 죽이지 않으면 모두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I have nothing more to say unless you've any question. 킬링 디어는 The Lobster, The Favorite, 여왕의 여자 등을 감독한 그리스 출신 요르고스 란시모스의 2017년 스릴러 공포 영화입니다. 란시모스 감독은 킬링 디어에서 영화를 이루는 거의 모든 요소를 동원해서 끊임없이 충격과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대화는 어색한 것인지 풍자인지 모를 대사들로 이루어져 있고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행위는 마치 전위예술같이 번번이 관객의 예상을 뒤엎습니다. Your son told me that you've got lots of hair under your arms, 3 times more than I do.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음량이 큰 실험적인 음악이 튀어나와 관객을 움찔하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워 보인 요소는 스티븐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존재가 스티븐을 관찰하고 있는 시점을 표현한 촬영입니다. 카메라는 킬링 디어가 제목을 빌려온 신화 속 전지적인 존재의 응징과 감시를 표현하죠. 킬링 디어의 원제는 The Killing of a Sacred Deer, 직역하면 신성한 사슴의 죽임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3대 비극 시인 중 한 명인 에우리피데스가 쓴 비극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와 연관된 다양한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된 제목이죠. 그리스군 총사령관 아가멤논은 어느 날 여신 아르테미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이 때문에 트로이로 출항하려던 그리스군은 바람을 잃고 항구에 발이 묶이게 되죠. 아가멤논은 예언자 칼카스의 말에 따라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쳐 여신의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합니다. 아가멤논이 애초에 신을 분노케 한 이유에는 다양한 버전이 존재합니다. 아가멤논이 아르테미스가 아끼는 사슴을 죽였다. 아르테미스의 신성한 숲에서 사슴을 죽였다. 사슴을 사냥한 이후 본인의 실력이 아르테미스를 능가한다고 혀를 잘못 놀렸다 등등.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의 뼈대는 소중한 것을 잃은 신의 분노와 성공을 위해 자식을 희생시켜야 하는 나락으로 떨어진 아가멤논이죠. 킬링 디어 속 마틴은 아직 말투나 행동 거지가 어색한 평범한 소년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스티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불가사의한 인물입니다. 요르고스 란시모스 감독은 스티븐과 스티븐의 가족에게 마틴이 끼치는 초자연적인 영향을 보여주기 위해 화려하거나 복잡한 촬영 기법을 사용하는 대신 익숙한 촬영 기법을 예상치 못한 기괴한 방식으로 활용해서 영화를 오싹하게 만들어버리죠. 이번 편에서는 란시모스 감독의 킬링 디어가 줌, 트래킹샷, 촬영 각도 이 세 가지 촬영 기법으로 복수심에 찬 전지적 존재의 시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킬링 디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샷들 중 하나는 줌샷입니다. 영화에서 줌인은 화면 속 피사체의 크기를 커지게 하기 때문에 주로 피사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되고 줌아웃은 피사체를 둘러싼 환경을 드러내기 때문에 주로 피사체와 주변 상황의 맥락을 보여줄 때 사용되죠. 흥미롭게도 킬링 디어에서는 줌샷이 전혀 사용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장면에서 불쑥불쑥 사용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카메라가 고정된 상태에서 줌 렌즈의 초점거리만 조절한 줌샷은 인간의 눈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가식적인 시점을 만듭니다. 줌샷은 관객이 카메라의 존재를 의식하게 만들기 때문에 1970년대 이후로는 영화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샷이죠. 이 점을 역으로 활용해서 줌샷을 관객의 주목을 끄는 신호로 사용하는 감독도 있습니다. 하지만 킬링 디어는 줌샷을 무척 빈번하게 사용해서 관객이 영화 속 다양한 요소들에 지나치게 많이 주의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관객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죠. 줌샷은 멀리 떨어져서 피사체를 확대 축소하기 때문에 감시자의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누가 멀리서 망원경이나 카메라로 피사체를 들여다보는 듯한 시점을 연상시키죠. 킬링 디어는 줌샷을 사용해서 어떤 존재가 스티븐과 가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인간의 시선이 아닌 줌샷의 비인간적인 면이 더해진 킬링 디어의 줌샷은 스티븐을 사방에서 지켜보고 죄어오는 의문스러운 존재인 마틴의 영향을 관객이 느끼게 할 수 있죠. 요르고스 란시모스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카메라가 단지 관찰자가 아닌 하나의 존재로 여겨지길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킬링드에서 카메라는 멀리서 줌으로 지켜볼 뿐만 아니라 그 장면 속에서 같은 공간을 차지하는 존재인 양 등장인물의 뒤를 밟고 주위를 맴돕니다. 킬링디어에서는 란시모스 감독이 이 작품 이전에 만들었던 영화들과는 달리 카메라가 무척 많이 움직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카메라 움직임은 트래킹샷입니다. 트래킹샷은 카메라가 땅과 평행으로 움직이면서 정면에서 옆으로, 앞으로 또는 뒤로 움직이는 촬영 기법이죠. 세트 바닥에 트랙을 설치해서 손수레 같은 장치, 달리에 장착된 카메라를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던 시절에 나온 용어입니다. 트래킹샷은 주로 피사체와 같이 움직이거나 주변 환경을 전체적으로 보여줄 때 사용되지만 킬링디에서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죠. 킬링디에서 트래킹샷은 카메라가 스티븐과 주변 인물들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것 같아 보이게 합니다. 부담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주인공들을 따라가는 카메라는 관객이 알지 못하는 집요한 존재의 추적을 암시하죠. 긴 병원 복도를 걷는 스티븐을 추격한 듯한 트래킹샷은 스탠리 큐브릭의 공포영화 샤이닝에서 호텔의 미로 같은 긴 복도를 누비는 데니를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트래킹샷을 연상시킵니다. 앞서 언급한 줌과 트래킹샷은 보시다시피 다른 영화들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기법들입니다. 하지만 킬링디어의 촬영이 란시모스가 원하는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은 존재의 영향을 표현할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는 카메라 각도에서 발견할 수 있죠. 영화 촬영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각도 중 하나는 카메라가 피사체와 같은 눈높이에서 촬영하는 아이 레벨 샷입니다. 인간이 평소에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모방하는 각도이기 때문에 관객은 익숙한 관점으로 피사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이레벨 샷은 피사체의 인간성과 친근감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레벨 샷은 캐릭터에게 특정한 입장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중립적인 샷으로 여겨져서 뉴스에서 앵커들을 촬영할 때 사용되기도 하죠. 여기서 카메라가 피사체를 내려다보면 하이앵글, 올려다보면 로우앵글 샷이 됩니다. 킬링 디어는 인간의 아이레벨을 과감하게 거부합니다. 란시모스 감독은 하이앵글 샷과 로우앵글 샷을 다양하게 실험해서 새로운 시점을 만들어내죠. 영화 초반 스티븐은 마틴을 점점 불편하고 귀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마틴은 스티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쑥 진료실에 나타납니다.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거나 자신의 엄마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기도 하죠. 어느 날 스티븐은 마틴과 늘 만나던 식당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식당으로 와달라는 마틴의 요청을 무시하죠. 얼마 후 스티븐의 아들 밥이 갑자기 걷지 못하게 됩니다. 스티븐에 대한 마틴의 복수가 시작된 이 순간 카메라는 극도로 높은 각도에서 밥과 안나를 내려다봅니다. 이 구도는 주로 오버헤드 샷, bird's eye view 샷이라고 불리지만 God's eye view 샷, 즉 신의 시점으로 불리기도 하죠. 이 각도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시선으로 불가능한 비인간적인 각도이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로 전지적 시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죠. 킬링디의 수많은 샷들은 일반적인 촬영 감독이라면 전혀 생각해보지 않을 구도로 피사체를 촬영했죠. 이 샷들은 주로 마틴의 존재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복도에서 찍힌 이 트래킹 샷은 조금 위에서 촬영돼서 마치 인간보다 훨씬 큰 존재가 스티븐을 쫓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트래킹 샷이 끝나갈 무렵 마틴이 예고도 없이 나타나서 스티븐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장면에서도 카메라가 어중간하게 낮은 위치에서 스티븐과 안나를 트래킹샷으로 잡습니다. 카메라는 인간의 시점일 수가 없는 시점으로 기어다니면서 스티븐과 안나를 따라가며 낯설고 이상한 존재의 시점을 만듭니다. 병실로 들어가는 스티븐과 안나를 보여주는 다음 샷도 역시 어중간한 하이앵글 샷으로 찍혔죠. 병실에 들어가자 마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낯선 구도를 곁들인 카메라 움직임은 스티븐을 항상 지켜보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틴의 존재를 예고한 듯하죠.
카메라의 기괴하고 낯선 존재 같은 움직임을 통해 란시모스는 킬링디어의 고유한 시각적인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스티븐을 보여주는 촬영 기법들은 그 자리에 마틴이 없을 때에도 마틴을 떨쳐버릴 수 없는 스티븐의 무력함을 줄곧 강조하고 있죠. 킬링디어의 줌샷이 보여주는 전지적 시야, 트래킹샷이 드러내는 감추어진 시선, 친근한 아이레벨 샷을 거부하는 비인간적인 시각은 모두 인간의 무지함과 무력함, 그리고 소외감을 표현합니다. 킬링디어는 인간이 빚어낸 비극을 철저히 신적 또는 비인간적 방식으로 마무리하죠. 결국 재물이 되어야 하는 운명은 온전히 운에 의해 결정되고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로 남게 됩니다. 영화 속에 숨겨진 다양한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단감마였습니다.